자, 이번에는 수학의 바이블 6단원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있는 6단원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암기하면 되고요. 평균값 정리 쪽에서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사실은 뭐 암기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인가요?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수업할 때도 몇 번씩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접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위의 점, 곡선 위의 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응용이 되긴 해요. 그림 내에서 그 기울기로 해석하는 문제가 가끔 어려운 걸로 숙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박점, 그러니까 그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 이제 외부의 점이라는 뜻으로 이제 박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구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초로 배우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거죠. 기울기와 한 점을 주었을 때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y에서 y의 좌표인 b를 빼고 x에서 x 좌표인 a를 뺀 거, 이런 식으로 좌변에는 y들, 우변에는 x들을 적은 뒤 우변 전체에다가 기울기만큼을 곱하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하여 1번을 일단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내용이 뭐냐면은 적당한 곡선을 하나 주고서 yfx라는 곡선 하나, 그리고 그 곡선 위에 한 점을 주고서 보통은 이제 x 좌표 하나를 알려주는 거죠. 이래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지금과 같이 주어질 상황을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접점, 그러니까 이 접점을 줄 테니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개념, 또는 곡선 위에 한 점을 줄 테니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전 시간에 정리했던 미분계수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는 일단 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구한 뒤 그 도함수의 x좌표 값을 대입한 값, 미분계수 값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다. 그리고 이 점에 x좌표를 주어졌으면 사실상 이 좌표에 y좌표 또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차피 x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만큼 기울기와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접선이 되기 때문에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y에서 y 좌표값을 뺀 것을 좌변, x에서 x 좌표값을 뺀 것을 우변에 적고 우변 전체의 기울기만큼을 갖다 곱하자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해서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탄생이 됩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가끔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 모양 자체를 갖고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써봐라. 공간이 없으니까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뭐야? 요거는 일단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가끔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서 형태로 자꾸 나오니까 그냥 형태를 보는 차원에서 잠깐만 해주자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를 주는 경우고요. 실제로는 기울기를 문제에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기울기를 숨겨놓는 경우가 생깁니다. 숨겨놓을 때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찾아야겠죠. 이 기울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적당한 곡선이 하나 주어지고 그리고 적당한 기울기 하나 줍니다. 이만한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구해보자. 우리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은 이제 평행하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렇죠? 직선에서는. 그래서 이제 평행하게 이동하여 접하는 순간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런 접선 찾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둘은 평행해요. 얘의 기울기가 m면 얘의 기울기도 m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쨌든 분명히 접할 테니까 접선 구하는 거니까 접점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 언급하는 거겠죠. 그래서 접점이 나올 테니까 이 접점의 x좌표를 일단 a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기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을 만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제에는 접점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방정식은 접점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을 내가 만든다는 거지. 뭐 없으니까 만들어. 문제에 안 나왔지만 내가 적당히 하나 만들어. A, 뭐 T, S, P, 뭐 알파, 베타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하나 만들어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나왔으면 Y의 좌표도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쵸? FA라는 말이죠. 이거는 그쪽이 아니라 이 A에서 이 접점 자리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게 이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기울기와 같겠죠 라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기울기와 같다. 일명 접기, 주기. 뭐라고? 접기, 주기.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접점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접점 좌표, 뭐 예를 들어서 A 콤마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까요? 접점 좌표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접점에 해당하는 기울기인 뭐 F 프라임 A. 주기, 주어진 기울기, 문제에 등장하는 기울기입니다. 이건 문제에서 줄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찾을 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하나의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울기 3, 뭐 주어진 함수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여 방정식을 푼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고 나면 누가 나오느냐? 이건 주어진 값이니까 얘가 나옵니다. A가 나옵니다. A가 나온다는 것은 뭐가 나온다? 결국 접점이 나온다는 뜻. 접점이 나온다는 것도 무슨 뜻이야? 이걸 이용하면 방정식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 간단한 것들이니까 뭐 얘는 1번은 생략하고요. 2번 하나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적당한 이차함수 x제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하나 있다 칩시다. 기울기를 마이너스 4라고 하나 줄게. 내가 기울기를 마이너스 4. 그럼 요거랑 똑같은 접선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쵸? 이 방정식은 뭐겠냐 이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일단 y는 마이너스 4x까지는 일단 이해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뒤에 얼마가 붙냐의 차이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얘를 뭐 k라고 둔 다음에 얘랑 얘랑을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 있는 0을 쓰는 거죠. 그렇게 풀었었어요 그동안.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이 미분을 배우면서부터는 그렇게 안 푼다는 거죠. 분명히 어쨌든 파란색 접선을 그리면 접점이 생길 테니까 이 접점의 x좌표를 일단 뭐 a라고 써보자. 이거 일단 미분하면 뭐다? 미분하면 뭐 2x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a를 대입하면 당연히 2a가 돼요. 그쵸? 이 2a가 바로 뭐? 네, 접기. 주기는 뭐야? 주기는 얘지. 얘. 마이너스 4. 주어진 기울기. 따라서 얘랑 마이너스 4랑 같다 하고 놓고 풀면은 뭐 나온다? 네, a 값 마이너스 2가 나오죠.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접점이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 즉 접선이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가 보였으니까 실제로 이 점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대입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를 구하는 거고, 마이너스 4를 구했으니까 뭐 기울기도 알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y에서 y 좌표값 뺀 거 좌변에, x에서 x 좌표값 뺀 거 우변에, 그리고 우변 전체에다가는 기울기만 곱하라. 마이너스 4. 요걸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실제 상수항은 요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8 된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돼가지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두 번째 예제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응용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형태죠. 뭐 최대 넓이, 최소 넓이 이런 거랑 연관시켜서 나와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곡선인 y는 x 제곱부에 그릴게요. 이렇게. 원점과 여기 2,4라는 점, 이 점은 편의상 이제 A라고 봅시다. 원점과 A 사이에 적당한 한 점을 잡아요. B라고. P라고 합시다. P라고 움직이니까. 그랬을 때 이 삼각형 OAP, 이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넓이가. 그럴 때 P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로 이제 응용해서 나온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돼서 나와요. 가끔씩. 어떻게 푸냐고요? 물론 여기 좌표가 원점인 거 알고, 여기 좌표가 2,4인 거 알고, 얘 좌표를 t, t 제곱으로 놓은 다음에 이제 사선 공식이라고 하는, 네 안녕하세요. 사선 공식이라는 넓이 구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제 고1 거고요. 고2는 역시나 이제 응용합니다. 미분을 응용합니다. 얘가 어디에 있어야 이 넓이가 최대가 될까?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OA의 길이는 이건 불변입니다. 이건 길이가 변하지 않잖아요. 길이가. 그렇죠? 원점과 2,4인데 P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OA를 밑변으로 본다면, O와 A를 밑변으로 본다면 이 OA로부터 얼마나 멀리까지 P가 갈 수 있을까? 즉, 이 높이에 해당하는 OA를 밑변처럼 본다면 높이 값은 언제가 최대가 될까? 그게 바로 넓이 OPA가 최대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러와서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보강 중이에요. 따라서 얘랑 평행하도록 하는 접선을 생각하자. 그랬을 때 이 높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증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결국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0,0과 2,4를 연결하는, 마치 0과 2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곳이겠구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곳이면 솔직히 말하면 뭐 2차 함수일 때는 가운데죠. 1입니다. 1. 뭐 이렇게 해서 찾으시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를 약간 숨겨둔 상태에서 푸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나온 적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길고 좀 복잡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세 번째 밖에 있는 점을 줘줄 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있고요. 아까 1번에서는 접점 위에 점,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을 찍는 거지만 지금은 세 번째 밖에 점이에요. 그러니까 곡선 바깥에 한 점을 잡아요.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줄 겁니다. A, B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점에서 이 곡선 쪽에 접선을 그린다. 적당하게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치자. 이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접점을 만든다. 1단계 접점을 만든다. 사실 뭐 접선 방정식 문제 나오면 결국은 접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일단 1단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1단계 일단 무조건 접점이 필요해. 있으면 써, 없으면 만들고 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접점 좌표를 뭐 A, 마찬가지 FA, A가 안 되겠죠. 그쵸? 여기 이미 A 썼네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뭐 P라고 할까요? 어쨌든 P, FP라는 한 점을 우리가 일단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마찬가지 이것도 풀었을 때 P의 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접선이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식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쓸까요? 얘는 접기 두기라고. 그러니까 아까는 접기 주기고 이번엔 접기 두기입니다. 접기가 뭔지 아까 했죠. 그쵸? 접기가 뭐냐면 접기는 접선의 기울기. 두기는 뭐냐? 두기는 두 점의 기울기예요. 두 점의 기울기.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접점을 줬으니까 접선 방식을 만들어. 그 접선을 만든 다음에 얘를 대입해 이렇게 나와요. 보통 웬만한 교재는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접선 방식을 1번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대입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융통성 있게 좀 연관성 있게 외운다고 친다면 접기랑 접기랑 같다. 그럼 접기는 뭐냐고요? 접기는 얘기했듯이 접점 좌표를 미분한 거에 대한 미분 개수값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F'P 이게 접기고요. 얘랑 구별됩니다. 위에 거랑. 두기는 두 점의 기울기인데 생각해보세요. 두 점이 누구랑 누구겠어?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이에요. 얘의 좌표는 당연히 P, FP고요. 그렇죠? 이 두 점의 기울기 즉 P, FP부터 A, B까지의 기울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풀면요 누가 나옵니까? P가 나옵니다. P가 뭐죠? 접점 좌표. 접점 좌표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이 공식 쓰면은 다시 풀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한가요? 간단하게 접선 방정식에 물론 이제 예제도 물론 많이 들어야 돼요. 문제도 많이 풀고 한다. 어쨌든 기본 개념 세 가지.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적당한 함수를 주어지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줬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당히 이용하여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것의 가장 기초 포인트는 바로 접점의 좌표를 놓는다는 거. 접점의 좌표를 내가 만든다는 거. 있으면 그대로 쓰고 이거 일단 연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없으면 접점을 만든 뒤 나는 어떤 방정식 하나를 새롭게 만들 거야. 그 방정식은 어느 모양에서 만들어지냐는 것만 잘 알아두고 그 방정식을 풀어 나온 값을 다시 1번에 대입시켜서 풀 거기 때문에 사실상 1번이 제일 중요한 방정식 모양이 됩니다. 딴 건 몰라도 1번만큼은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려보고 차분히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파트. 수능에서는 거의 한 문제 필수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문과일 때는 한 문제 필수인데 이과 같은 경우는 또 안 내기도 해요. 이거 말고도 낼 게 많으니까. 일단 접선 방정식의 핵심 이 세 가지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정확한 증명을 하자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사실 뒷부분은 거의 할 게 없는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 물론 이 정리가 무슨 내용인지 써라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평균값의 정리도 별로 낼 내용이 없어요. 물론 평균값 정리가 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쟤보다는 좀 더 잘 나올 겁니다. 롤의 정리는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적당한 해구간 A, B 사이에서 연속, 개구간 A, B 사이에서는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가 있다 칩시다. 그 함수가요 왼쪽과 오른쪽 끝의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아요.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굴곡된 삶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냥 평탄한 삶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함수를 아까 얘기했듯이 미분 가능한 모양으로 그려졌을 때 반드시 어떤 곳이 존재하는 여기가 0 되는 곳. 이게 일명 이제 뒤에서 배울 극대극소 같은 개념인데요. 이런 곳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극대극소라고만 했지 실제 극대극소는 아닐 수도 있죠. 이게 편평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곳, 기울기 0 나오는 곳이 존재하더라.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이제 FA와 FB가 같을 때 어떤 적당한 C라는 점에 대해서 이 C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값이 0 나오는 적당한 C가 이 A, B 사이에 어디선가 하나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킨 거. 그러니까 지금은 좌우 높이가 같은 건데요. 좌우 높이를 다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적당한 두 점의 높이를 다르게 만든 다음 마찬가지예요. A부터 B까지 폐구간 내에서는 연속, 객구간 내에서는 미분 가능입니다. 이 조건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겠지만 이 조건 때문에 성립하는 거지, 이 조건이 어긋나 버리면 또 심각해지죠. 또 어떤 함수가 마찬가지로 얘부터 얘까지 끊기지 않고 쭉 간다고 친다면요, 이 둘을 연결한 기울기, 일명 이제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 값을 갖는 접선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평평하게 만드는 게 이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평한 것도 포함되고 이렇게 기울인 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쪽은 평평한 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같은 건 빨간색의 기울기가 뭐냐면은 이제 좌표 A, B라고 했으니까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A고요. 이 값과 똑같은 값을 갖는 뭐가 존재한다? 접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적당한 F'C, C라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접기, 두기가 되겠네요. 그쵸? 접기, 두기. 이런 거 C가 마찬가지로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증명을 할 때로 놓고 본다면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최대값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고, 이쪽은 그 높이를 갖고 만드는 건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은 증명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그냥 개념적으로 어떤 내용이 존재하는지, 기울기가 같은 것이 중간에 접선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6단원은 아주 간단하게 접선의 방정식만 엄청 중요하고 뒷부분은 그냥 별로 할 거 없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편하게 마음 먹고 공부하시고요. 물론 접선의 방정식은 내가 뭐 예제를 아까 하나밖에 안 들었지만 실제로는 뭐 한 각 분야별로 1, 2, 3 하나씩 적어도 두 번, 세 번씩 하면은 한 10개쯤 나오겠죠? 네. 그 정도 일단 학습해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요 6단원은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강을 마치고요. 요 다음 단원 7단원은 좀 깁니다. 7단원 좀 길기 때문에 7단원은 좀 많이 보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